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7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전 11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메일을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메일을 주셔서 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회신이 늦었습니다. 영상 업로드되고 바로 봤었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네도 스카가 너무 많고 다른 지역도 둘러보다 보니 너무 많이 생기고 치열해서 잘 되는 곳은 결국 시설이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시설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닐 거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메일을 주신 거죠. 그러나 대표님 얘기해 주신 대로 꼭 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체크해 보라는 조언을 듣고 요즘은 관심 스카에서 노트북이나 책 보면서 둘러보기도 하면서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용자가 돼서 이용을 해보면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 어떤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아주 나빠 보이는 물건이 아니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마땅한 물건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눈을 키우고 실력을 좀 더 쌓아야 할 것 같네요. 물건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또 메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춥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추워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춥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너무 많이 생기고 치열하다. 이거 심각하죠. 사실 전국에 10,000개가 이미 넘은 것 같아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불과 2014, 15년에만 해도 5,000개밖에 안 됐어요. 4,000개, 5,000개 수준이었는데 지금 2배가 됐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더 늘어납니다. 왜냐면 독서실 하나가 죽으면 스터디 카페가 2개, 3개가 생겨도 무방해요. 독서실이 100평짜리가 하나 죽으면 30평짜리 스터디 카페가 3개 생겨도 90석이잖아요. 90평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심지어 공실 상가 건물주 분들이 내 상가를 어떻게 할지 이제 이게 처치곤란이 되니까 스터디 카페를 더 많이 차리고 계시기 때문에 개수는 더 늘어날 거고 이익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항상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결국 시설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라고들 다들 생각하십니다. 왜냐면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 시설업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에 다들 동의하셔서 그런데요, 저는 생각이 완전 달라요. 스터디 카페는 시설업이 아니에요. 시설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시설이 가장 중요한 변수죠. 근데 시설업이 아니라 공간 서비스업이에요. 공간 임대 서비스업. 이해되시죠? 이게 결국에는 시설이 핵심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시설은 기본 이상만 하면 돼요. 아니 왜 우리가 식당을 갈 때는 그 식당의 인테리어가 메인이 아니라 맛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메인이지 시설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설이 너무 형편없으면 또 안 되겠지만 그게 핵심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게 문의 주신 질문자분처럼 초보자분들은 뭘 어떻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부지런히 올렸었는데 과거 영상들에서 했던 말을 또 반복하진 않고 새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살면서 Fuck you 전략이라는 걸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Quantity, Quality, Quickly, Quietly. 이게서 Fuck you예요. 욕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퀀티티 양을 늘려라 라는 거고, 퀀티티 질도 높여라, 빠르게 조용히 해라 이건데요. 실행을 양을 늘리는 게 1번입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자분께서도 많이 보고 계신다, 이제 노트북이나 뭐 책 가지고 직접 이용해 보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그거는 양을 늘리는 행동이죠. 근데 양을 늘릴 때 많이 봐야 되고요, 오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는 물건 하나가 딱 정해졌어. 그럼 거기는 이용자로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중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시험기간에도 시험기간 아닐 때도 방학기간에도 계속 그거를 표로 좀 만들어요. 스케줄표를 좀 만드시고, 요즘 갑자기 애들이 막 엄청 많아. 왜 많을까? 시험기간이구나. 지금 뭐 어떤 시험 있구나, 어떤 시험 있구나, 이런 거를 체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보라는 겁니다. 한 번 갔을 때 10시간씩 20시간씩 있으라는 게 아니라 2시간씩 주기적으로 시간, 기간 그런 것들을 계속 늘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천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매물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집 근처에도 많이 스터디 카페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그냥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또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 매물 나온 것들 위주로 꼭 방문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매물 찾는 방법은 부동산에 일단 얘기를 쭉 해놔요. 저는 스터디 카페를 직접 창업할 의향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신규 창업할 의향도 있고 매수할 의향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사장님들께 괜찮은 물건 나오면은 뭐 권리금 5천 이하, 뭐 7천 이하, 3천 이하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 가이드 이하로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라고 여러 부동산에 얘기를 해 두세요. 그러면 부동산에 딱 물건이 캐치됐을 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면은 부동산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건 나오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바로 입금하고 거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물건이 많이 올라와요. 요즘 엄청 많이 올라와요. 거기 있는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점프라인이라는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와요. 거기도 주의 깊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나오는 그 가격들은 다 호가니까, 그 호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주눅 들거나 이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찾아봅니다. 매물 나온 것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매물 나온 것들, 뭐 권리금이 많이 붙어있어, 영업권리도 붙어있어, 그러면 거기는 왜 그런지 그런 것도 파악하기도 좋고, 시설은 너무 좋은데 영업이 하나도 안 돼, 그럼 왜 안 그런지도 파악하기도 좋아요. 온라인 조사를 먼저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매물이 확인이 돼요. 매물이 발견됐어. 그럼 일단은 온라인으로 한번 가볍게 봅니다. 그 물건, 그 업체의 상태도 보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몇 개가 있고 어디가 새로 생겼고 어디가 얼마나 오래됐고 이런 것들을 봐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여기가 지금 매물 나온 것은 이 가격에 나온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겠구나. 예컨대 여기는 원래 문제가 없던 곳인데 인근에 스터디 카페가 새로운 게 3개나 생겨서 갑자기 장사가 안 됐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학생들 위주였는데 옆에 관리형 독서실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뭐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가설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갑니다. 그리고 매물을 볼 때 그 매물만 보는 게 아니라 위층, 그 바로 옆에 아래층, 뭐 태권도는 없는지, 교회는 없는지, 음악 연습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시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경쟁업체들도 그 동시간대에 A 물건이, A 스터디 카페가 매물로 나왔어요. 근데 주변에 B, C, D, E 막 있잖아요. 갔을 때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동시간대에 몇 석 중에 몇 석이 차 있고, 뭐 이용자들은 주로 뭐 학생으로 보이는지 성인으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라 이겁니다. 이거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좀 자주 보다 보면은 대충 패턴이 잡힙니다.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팅을 하는데 매도자랑 미팅해서 이게 얼마고 이런 거 확인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장님, 관리 소장님 혹은 인근 상인들한테도 이것저것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입니다. 슬쩍슬쩍 물어볼 수가 있고, 진짜 하다못해 진짜 이거는 내가 좀 잡고 싶어 하면은 그 이용자들이 뭐 담배 피러 나왔을 때, 혹은 뭐 집에 가는 이용자 있을 때, 혹은 뭐 식사 공간에 잠깐 쉬러 온 친구가 있을 때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많이들 해요.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내가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 조사도 하지 않고 뭘 그런 걸 또 물어봐. 그냥 몰래 가서 보지 뭐. 그 사장도 만나보지 않고 현장 답사 그냥 몰래 하고 가는 경우, 그런 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갈 거라면은 매도자도 만나보고 관리 소장님도 만나보고 뭐 가능하다면은 고객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기록을 남겨요. 꼭 그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이게 소중한 공부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컨텐츠가 본인이 그 각자가 세워놓은 가설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다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거구나, 저거구나, 다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일단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잡았든 잡지 않았든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가봐요. 그게 거래가 됐구나. 이거 1억에 내놓는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원상복구했구나. 이거는 5천에 내놓는다고 했었는데 결국 누가 샀네? 이거 얼마에 산 거지? 부동산에 물어봐요. 결국 얼마에 거래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거. 결국에는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뭔가 패턴을 파악해야 돼. 패턴을. 이게 지금 이 정도 경쟁에서
이 정도 가격에 나왔던 매물이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의 근사치를 낼 확률이 높아지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본다고 실력이 느냐? 그렇진 않죠. 무슨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뭐 개는 개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풍어를 읊는 건 넘어서 본인이 이제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뭔가 이게 더 확률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성공 확률을. 그러려면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무엇이 본질인지, 여기는 의자가 정말 형편없는데도 학생이 바글바글하구나, 여기는 시설이 초호화로 되어 있는데도 텅텅 비어있구나, 뭐가 문제지? 보니까 화장실에 막 거미줄이 있고, 실제 그런 곳 많습니다. 여기는 뭐 책상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여기는 중학생들이 떠드는데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해되십니까? 중학생들끼리 막 주먹 다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학생, 중3, 뭐 고2 뭐 이런 친구들이 야 조용해, 뭐 형 불러온다 이러다가 뭐 형이 와가지고 때리고. 진짜 있습니다. 성인들도 싸워요. 심지어. 왜냐면은 시험을 오래 공부할수록 굉장히 예민도가,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시험도 망했는데 저놈 때문에, 저놈이 시끄럽게 해서 내 시험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고객 한 명이 일반적인 고객 10명, 20명을 내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도 파악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테리어를 보는데 그냥 좋다, 좋구나, 비싸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컨셉인지, 사실 컨셉도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 유행을 타더라고요. 제가 오랜 동안 보니까, 한 10년 동안 보니까 개방형이었다가 폐쇄형이었다가 개방형이었다가 이거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그래서 내가 잡았을 때 살리고 싶은 것과 날려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맛을 봅니다. 여기서 맛은, 제가 아까 식당을 비유드렸잖아요. 왜 식당 가서는 맛에 집중하면서 스터디 카페 가서는 그렇게 시설에 집중하냐? 그거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시설업입니다 라고 정의를, 그렇게 규정을 내려버리니까 다들 시설에만 계속 투자하기 급급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전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물론 중요하지만 청결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고객 타겟으로 잡고 있냐, 내가 어떤 컨셉이냐, 난 관리형이야, 아니면 나는 진짜 무인 24시 성인 전용이야, 뭐 다르잖아요. 나는 공부하는 공시생들 전용이야, 나는 프리랜서들 전용이야, 이렇게 컨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분위기가 유지되어 있는지,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디테일, 이게 주인이 신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디테일이 엄청 강해요. 그런 스터디 카페는 최소 기본은 합니다. 주인이 정말 열심히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답도 안 나오게 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거는, 시장 상황이 너무 뭐 과잉 공급돼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디테일을 엄청나게 살린 곳들은 또 그럭저럭 해나갑니다. 그 외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차별성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워요. 누가 좀 잘 된다 하면 그대로 다 복사해가지고 다 그냥 베끼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곳들은 다 고만고만 할 겁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만의 뭔가 차별성이 있을 겁니다. 그 브랜드만의 차별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나는 매물 나온 물건을 잡아서 남들과 다른 어떤 차별성을 또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빠르게 하죠. 이거는 양과 관련된 거예요. 실행을 할 때 무조건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최대한 빨리냐? 제가 제 가게들 팔면서 보니까 막 연락 엄청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보러 가겠습니다 하는데, 결국에는 토요일에 보러 온다고 했던 분이 계세요. 본인이 직장인이라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제가 매물을 올렸는데 토요일에 보러 가겠다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보러 오신 분한테 거래가 됩니다. 누구는 퇴근길에 보러 가고, 나 퇴근길에 못 보러 가니까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보러 가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반면에 이번 주말에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기회를 놓쳐요. 진짜 좋은 물건이 와도 기회를 놓칩니다. 하물며 공부하는 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 물건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 그럼 바로 당장 달려가야죠. 퇴근길이고 출근길이고,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겠다,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해야죠. 조용히. 여기서 조용히는
질과 관련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여기저기 정보들을 취합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소음과 정보로 구분돼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고민도 해보지 않았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혹은 본인이 경험도 굉장히 짧고 뭐 1, 2년밖에 안 했어 2, 3년도 채 안 됐어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뭐 전부를 아는 양 그 운이라는 요소 지금 시장 환경이라는 요소를 다 배제한 채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전국적인 상황을 다 통달한 양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90%예요.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렇잖아요. 주식도 주식 막 시장이 좋을 때 그때 막 처음으로 투자해봤으면서 본인이 수익률이 얼마다 나 따라 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지금 다 조용해졌죠. 마찬가지로 창업도 특히나 이 주초 창업에서도 먼저 경험한 스터디 카페 독서실 사장님들 얘기를 최대한 안 듣는 게 좋아요. 사실 부안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든 벌지 못했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너무 가져오면 안 돼요. 특히나 이 주축 창업은 남들이 다 빠져나올 때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남들이 응원해주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라면 이미 잘못 잡은 거죠. 그 줍줍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들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석으로 보여야 그게 줍줍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줍줍은 그겁니다. 남들 눈에는 이게 시장에 5천만 원에 나와 있어.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5천만 원은커녕 1,000만 원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폐업해야 돼. 결국에는 그 주인, 매도자는 이거를 5천에 파는 것도 너무 아깝고 최소 1억은 주인은 1억에는 팔아야지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시장 부동산에서는 1억에 팔리기는 절대 어렵다. 5천에 팔면은 잘 파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1억 플러스 알파도 할 수 있어.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대다수가 보기에는 0원짜리란 거예요. 0원. 그러니까 주인은 1억을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0원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5천선에서 거래를 시켜주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5천에 사는 거 너무 비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안 사요. 이분들은 그나마 뭐 1,000, 2,0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주인은 내가 2,000에 파느니 1,000에 파느니 그냥 버리고 말지 하면서 마이너스 2,000에 끝낸다는 거예요. 결국에 원상 복구하고. 이게 지금 상황이고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이게 1억짜리야 1억 플러스 알파짜리야 혹은 내가 보기에 5천에서 7천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렇다면은 한 3천에서 5천 사이에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게 줍줍이거든요. 줍줍이라고 무조건 0원에 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은 이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돈을 까먹는 거다, 까먹는 창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릴 겁니다. 남들이 말리고 있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주축 창업이든 똑같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조용하게 깊이 스스로의 가설을 검증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라는 거고요. 지인들 조심하시고요. 특히나 지인 중에 정말 초고수가 있을 확률 적잖아요. 그 초고수는 이미 뭐 떼돈 벌었겠죠. 진짜 초고수라면 정말 드물어요. 단톡방 여기는 정말 그냥 좀 기구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정말 운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분들도 많이 모여있고 특히나 단톡방 같은데 혹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자주 등장하는 닉네임 그런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자기 상가에 그냥 공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영업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심심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혼자 조용히 독서실 가서 공부하지 야자실에서 애들 다 모아놓고 떠들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단톡방은 대부분의 단톡방들이 이게 뭐 어느 단톡방이든 그 주제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단톡방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말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일 뭔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이 진짜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던가 아니면 돈도 별로 없지만 그냥 시간이 많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심심한 거예요. 거의 노인정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네이버 카페도 조심해서 봐야 되고 결국에 집중해야 되는 거 본인이 집중해야 되는 본인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본인의 가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한 데이터예요. 본인이 여기서 가설을 수립하잖아요. 가설을 수립했고 그 가설을 한번 검증해보면서 기록을 남기잖아요.
이 기록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제가 퍼큐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줍줍 창업에도 도입을 해봤는데, 사실 뭐 모든 일에, 저는 사업을 할 때도, 투자 유치를 할 때, 뭐 영업을 할 때,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아,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드렸는데, 매물을 찾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발견이 됐어. 온라인 조사를 해보고, 현장 답사를 해보고, 미팅한 다음에 기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기적으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세 달 뒤에, 6개월 뒤에 또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요, 멀쩡히 영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물 내놓고 싶어하는 곳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스터디 카페가 5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5개 중에 하나가 매물로 나왔어요. 근데 이 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를 온라인으로 조사할 때, 아, 이 4개가 더 있구나, 이 4개는 각각 언제 오픈했고 어떤 컨셉이고 어떻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 가서 방문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싸한 곳들이 있다고요. 아, 여기도 내놓은 것 같은데, 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아직 정보가 없는 것 뿐이지 이미 주인은 마음을 다 비운 상태일 수 있다고요. 더 심각한 상황은 이 사람은 원상복구를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일 수 있어요. 사장님들께 직접 연락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시장 조사하면서 감히 거기 매물 내놨냐 이렇게 물어보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당장 답도 없어. 이거 원상복구하게 생겼어. 그래서 울고만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울고만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 연락드려서, 아, 사장님,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거 진짜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 동네에 공실상가도 알아보고 있고 스터디 카페 매물 나온 것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 매물 내놓으셨나 해서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껄끄러울 수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욕하고 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얼마에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사실대로 말씀드리세요. 아, 제가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겁이 난다. 그래서 뭐 큰 돈을 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럼 그게 얼만데요? 했을 때 뭐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금액을 듣고 충격은 받으시겠지만 고민은 해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고민해봤다가 한 달 정도 뒤에 혹은 2주 뒤에 연락해서, 아, 그러면은 거기에 한 500만 더 얹어줘라. 그러면 정리하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진짜요. 근데 그 기간 사이에 본인이 이미 딴 거 잡아서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서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 이거는 직접 사장들한테 연락해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신, 너무 많이 생기고 치열하죠. 다방면으로 체크하라. 이 다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봤고, 마땅한 물건을 찾는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가설을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력을 좀 더 쌓는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성실하게 계속 보신다면은 질문자분께서 금방,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플레이어가 많아져야 정말 쓸데없이 원상복구되는 업체가 줄어들죠.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을 진짜 너무 아까워서 이런 영상도 찍고 하고 있는 B급 대표 줍줍창업 전도사고요. 뭐 옛날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뭐 이거죠. 다 앞선 영상들에서 다뤘던 얘기예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지금 제가 뭐 fuck you 말씀드린 거는 준비된 자가 되셔라 이거예요. 본인이 준비된 사람이 돼서 타이밍을 잡으셔라, 그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분 포함해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진짜 심하네요.